네, 이번 점성유체 역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장은 유체의 특성을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체의 특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플루이드라는 것은 유체, 물질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기체, 액체를 포함한 실제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이거의 상대 개념이 flow죠. 그죠? 유동, 즉 유체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 등으로 표현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체의 특성, 유동까지를 포함한 이 특성은 크게 kinematic property 그리고 transport property 그 다음에 thermodynamic property 즉 연력학적 특성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kinematic property는 운동학적 특성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of flow field입니다. 즉 유체 자체의 물질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유체의 흐름을 우리가 나타내는 운동학을 표현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뭐 이런 특성으로는 뭐 속도라든지 가속도, 그 다음에 볼티서티 또는 스트레인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운동학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으로 물질 자체의 특성으로서 트랜스포트 프로퍼티 이건 전달 특성입니다. 물질은 기본적으로 유체들은 전달, 확산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물 안에 우리가 잉크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잉크방울은 물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의 농도가 어딘가에 밀집되어 있지 않도록 그래서 분포를 균질하게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유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특성, 물질 자체가 퍼져나가려고 하는 특성을 diffusivity라고 부르고 그런 현상 자체를 diffusion이라고 부르죠. 이게 확산성, 그 다음에 물질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운동량도 확산이 됩니다. 운동량 확산이라는 게 그거죠. 예를 들어 제가 손을 이렇게 우리가 부채로 내가 유체를 움직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채의 운동과 직접 붙어 있는 유체만 움직인다고 하면 나는 바람을 느낄 수가 없겠죠. 부채의 운동량, 즉 속도가 유체의 어떤 이유로 제공이 되면 그 속도 성분은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 자체가 확산되는 특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비스코서티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어떤 운동이 있을 수 있는 사실 원천은 이 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성이 없다면 유동이 흘러가는 특성은 오직 압력이라든지 이런 뭐 열적인 변화로 인해서만 일어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전달 특성은 디퓨전이 아니고 열전달. 아주 직관적이죠. 열은 전달되죠. 뜨거운 쇠막대기가 있다고 하면 한쪽이 달궈지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열이 확산되어 가지고 퍼져서 전달되어서 트랜스포트 함으로써 열이 확산됩니다. 이걸 전도라고 부르죠. conductivity, 전도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력학적 특성, 이건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유체의 압력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온도, 그 다음에 비열 CV, 그 다음에 뭐 프란틀 넘버 이런 것들, 그리고 열적인 팽창 thermal expansion, 이런 것들이 다 연력학적 특성이고, 이건 이런 것들은 기체, 액체, 뭐 고체 구분할 것 없이 열적인 어떤 변화가 유체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체의 기본적인 상태는 이런 트랜스포트 특성과 서모다이나믹한 특성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는 그게 유동의 장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뭐 surface tension, 표면 장력 같은 것도 물질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vapor pressure, 증기압, 뭐 등등 뭐 많이 있죠, 그죠? 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요 앞쪽에 세 가지: 운동학적 특성, 전달 특성, 연력학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체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특성이 되고, 뭐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그 유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현상 또는 정의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플로우의 키네마틱스, 유체의 유동의 운동학, 즉 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유체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거기 때문에 뭐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유체 운동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오일러리안, 그리고 라그랑지안, formulation of motion. 자, 어떤 운동을, 유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포뮬레이션, 기본적인 방법은 오일러리안 방법이 있고 라그랑지안 방법이 있습니다. 오일러리안 방법이라는 것은 속도를 절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x, y, z, t. 어떤 유체의 운동을, 가장 대표적인 게 속도니까 이놈을 u, 공간과 시간으로 속도 성분을 전체, 내가 생각하는 전체 공간에서 v도 마찬가지고, 그죠? j, 그 다음에 w, k. 이렇게 내가 절대적으로 유동의 흐름이 있으면 어떤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절대적인 좌표계에서 유동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라그란지안 방법은 시간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체 입자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각 물의 각 지점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른 곳이 어딘지 느린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는 관점이 오일러리안이라고 하면, 라그랑지안 관점은 만약에 그 강물 위에 내가 나뭇잎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뭇잎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그 나뭇잎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라그랑지안 방법은 시간에 관한 함수로 뭔가를 표현할 때 나타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속도도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될 거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유체 흐름 안에서 특정한 어떤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런 걸 표현할 때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오일러리안,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운동을 표현할 때 문제는 이 공간과 시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속도 성분이 각각의 성분 UVW로 표현되는데 문제는 유체 입자는 입자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쭉 공간을 바꿔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속도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시간 또는 특정한 공간, 어, 시간에 대한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량을 따질 때 많이 쓰는 개념이 이 total differential change 인 어떤 양 Q라고 했을 때 어떤 양에서 total differential 변화를 어떤 변화 dq 근데 이 q라는 양은 x, y, z, t 모두로 표현이 됩니다. 그때 미소한 q의 변화량은 각각의 미분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라운드 q, 라운드 x, dx 더하기 라운드 q, 라운드 y, dy 라운드 q, 라운드 z, dz 플러스 라운드 q, 라운드 t, dt. 이 xyz라는 놈은 또 t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혼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속도라는 놈, 속도라는 놈은 dx, dt죠. 자, 어떤 유체 입자가 단위 시간당 x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가 u고 v는 dy, dt고 w는 dz, dt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q라는 어떤 양, 그놈은 압력이 될 수도 있고 속도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이 변화량은 시간에 따른 만약 우리가 이 q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이 식은 dt로 이제 미분을 했으니까 요 항에 따라서 라운드 q, 라운드 t 즉 q라는 양은 x, y, z, t 모든 양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오직 시간에 따른 변화는 라운드 q, 라운드 t로 표현되죠. 이놈이 하나가 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걸 dt로 미분을 하는 개념이 되니까 결국에 라운드 q, 라운드 x가 남고 dx, dt가 나오죠. 근데 이 dx, dt를 우리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x방향 속도 성분 u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u, 라운드 q, 라운드 x가 되고 마찬가지로 v, 라운드 q, 라운드 y가 되고 w, 라운드 q, 라운드 z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는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속도 성분을 가지는 것은 결국 그 공간을 흘러가는 유체의 입자입니다. 그 입자의 각각의 운동을 전체 공간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토탈 디리버티브가 되고 또 다른 말로 파티클의 어떤 특성 미분을 표현한다고 해서 파티클 디리버티브 미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 뭐 유체역학 할 때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봤죠. 그죠? 요걸 좀 수학적으로 간결하게 써보면 라운드 Q, 라운드 T 플러스 속도 벡터와 내적을 하는데 뭘 내적하냐면 Q의 변화량을 내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엮여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 라운드 Q, 라운드 T라는 것은 XYZ가 정해져 있을 때, 즉 특정한 어떤 지점에서 시간에 의한 변화만을 표현하는 거라서 이걸 local acceleration, local derivativ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놈은 결국 입자가 흘러가는 입자의 속도를
표현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놈을 convective derivative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놈은 보면 nonlinear하죠. 어떤 양의 미분과 어떤 양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nonlinear, 비선형항이 됩니다. 이놈은 운동 자체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점성이 없는 인비시드 텀이 되는 것입니다. 유체가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비선형적인 현상은 이놈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유체의 흐름 자체가 비선형이라는 거죠. 속도 자체 어떤 양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고 비선형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은 기본적으로 점성과는 유체의 어떤 물질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오직 흐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태풍이라든지 난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충격파라든지 이런 거는 다 물리적으로 이항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가속도. 자, 속도는 이미 여기서 정의를 했고요. 그죠? 처음에 공간에서 오직 공간의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게 속도라고 하면, 그러면 가속도는 이 변분을 이용해 가지고 토탈 디리버티브를 이용해서 가속도는 Q 대신 속도 벡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써보면 dt dv 벡터는 라운드 v 라운드 t 플러스 속도 벡터 그레디언트 이 자리에 v 벡터가 오면 되겠죠. 그죠? 이 식은 조금 더 풀어 써보면 이놈은 조금 더 달리 써보면 이게 du를 시간으로 미분한 놈하고 v 방향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놈하고 w 즉 z 방향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u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du dt 즉 x 방향의 가속도는 뭐가 되냐면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속도 벡터 그레디언트 이 자리에 u가 오는 거죠. 이 두 개가 동급이 아닌 거죠. 그죠? 이 전미분의 과정에서 UVW가 발생한 것이고 이 항은 요 Q에 해당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 써보면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U 라운드 X V 라운드 U 라운드 Y W 라운드 U 라운드 Z 이렇게 식이 표현되겠죠. VW도 마찬가지고 또 이 자리에는 꼭 UVW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압력 이런 놈도 올 수 있겠죠. 그죠? 즉 어느 유동장의 압력의 시간 변화율을 따질 때 이 식이 이와 같이 표현되고 그래서 오직 시간만으로 우리가 어떤 유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공간에서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 둘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수학적으로 한 번 더 풀어 써보면 라운드 v 라운드 t 플러스 2분의 1 그레디언트 v 제곱 내적을 한 놈이 되겠죠. 마이너스 속도 벡터 크로스 v 식을 이렇게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여기서 뭐 나중에 알겠지만 이 놈이 이제 회전을 나타내는 볼티서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볼티서티가 0인 비회전 유동이 되면 이 세 번째 항은 없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오직 속도 제곱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베르누 이케이션 이런 걸 유도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수학적인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물리적인 특성을 앞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은 자 속도라든지 가속도는 이 병진 운동을 나타냅니다. 각 방향 X, Y, Z 방향으로 이 유체가 얼만큼 움직였는지 단위 시간당 얼만큼 움직였는지 얼만큼 가속되는지 이런 걸 표현한 놈이라면 병진 운동 외에 회전 운동이 있을 수 있죠. 유체의 회전 운동을 표현하는 개념이 이 앵귤러 벨로시티입니다. 앵귤러 벨로시티, 각속도죠, 그죠? 자, 이 각속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유체가 회전을 한다. 유체가 회전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rate of time rate이죠. 그죠? time rate of angular rotation. 즉 단위 시간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얼만큼 로테이션 회전을 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어떤 아주 미소한 요소 dx, dy로 구성되어 있는 ABCD라는 정사각형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놈이 형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정사각형인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 그러면 AB 이 대각선 BD 라인이 얼만큼 돌았는지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유체는 회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찌그러지기도 하죠. 스트레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걸 정확하게 우리가 BD 라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보다는 BC 라인과 AB 라인이 얼만큼 회전을 했는지를 가지고 그 둘의 평균값으로 average counterclockwise rotation 즉 반시계 방향으로 얼만큼 평균적으로 돌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angular rotation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냥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도는 것을 angular rotation이라고 하고 각속도라는 것은 저 두 변의 평균값, 움직인 회전한 평균값을 이용하면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정의한 게 이 angular velocit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하학적인 변화, 어떤 특정한 시간 dt가 흐른 후에 각 변이 얼만큼 변형이 되었는지 또는 얼만큼 돌았는지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ngular rotation 각 회전량은 우리가 뭐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d 오메가 z. 자, 회전 운동이니까 회전의 축은 z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xy 면이 xy 면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한 양을 오메가 z라고 부르고 그거의 미소한 변화량을 따져보면 이건 평균값이니까 2분의 1이 들어오고 여기서 d 알파 마이너스 d 베타로 정의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따라서 자, 처음에 BC 라인은 0도의 각도를 갖고 있었는데 B', C'이 되면서 D알파만큼 회전을 했고 자 그러면 이 길이 아랫면의 이 길이는 dx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x dx dt가 될 테고 얘가 움직인 요 높이 이 높이는 x 라운드 v 라운드 x 즉 v 방향 속도가 즉 C점이 C'까지 움직일 때 즉 y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얘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dt만큼 시간 후에 그 변화량을 따져보면 라운드 v, 라운드 x에 dx를 곱한 놈이 결과적으로 저 위 지점까지 움직인 속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속도에 dt를 곱하면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C'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B', C'이라는 요 길이는 우리가 dx라고 원래 있던 이 dx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d알파는 dx분의 C'까지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2분의 1 라운드 v 라운드 x dt가 되겠고, 그죠? 마찬가지로 d 베타는 이 길이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y로 나누면 라운드 u 라운드 y의 dt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angular velocity 각속도라고 정의한 놈은 각속도는 d 오메가 z를 dt로 나눈 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은 dt로 다 이 두 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최종적으로 라운드 v,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걸 xy면 말고 3차원적인 요소라 생각하더라도 오메가 x, 오메가 y가 따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벡터로 표현한 양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앵귤러 벨로시티가 될 테고, 그 놈은 오메가를 시간으로 미분한 놈입니다. 그 놈의 벡터가 되겠죠. 이 놈은 2분의 1,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컬이 속도 벡터의 컬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속도 벡터의 컬이라는 놈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ijk가 되고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가 될 테고 w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풀어 써보면 무슨 i, 무슨 j, 무슨 k가 될 텐데 요 k를 한번 써보면 라운드 v,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성분이 오메가 z가 되는 거죠. 의 미분량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시간 변화율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위식에서 보다시피 공간에 대한 미분으로 시간 미분을 사실 대체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각속도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볼티서티, 와도라고 부르죠. 이 볼티서티는 이 책에서는 오메가로 표현을 했고 이놈을 이 오메가 다트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저 오메가에 이놈이 바로 그냥 속도 벡터의 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하고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볼티서티는 각속도의 2배, 즉 2분의 1 저걸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컬을 바로 구하면 그놈이 볼티서티가 된다. 이 볼티서티의 의미는 결국에는 회전량의 2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볼티서티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에는 회전을 표현하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뭐 많이 했던 얘기죠. 만약에 이 볼티서티가 0이다. 이 얘기는 이 유동이 이 로테이션 날 플로 비회전 유동이다. 회전하지 않는 유동이다. 이런 얘기죠. 즉 AB, BC 이 두 라인의 각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저 어떤 변화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비회전 유동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쓰는 특성은 뭐냐면 볼티서티의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보면 이 다이버전스라는 놈은 수학적으로 이런 의미죠. 그죠? 자, 볼티서티는 외적을 하는 것이고 속도 벡터의 외적이고 외적한 놈을 그레디언트를 내적하게 되면 어떤 양을 외적한 후에 내적을 하게 되면 이 놈은 수학적으로 항상 0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볼텍스 유동이라든지 볼티서티 뭐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놈을 이와 같이 앵귤러 벨로시티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다음으로 이건 이제 각도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 유동이 찌그러질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놈을 유동이 얼만큼 유체 요소가 얼만큼 찌그러졌는지를 표현하는 양이 shear strain이 되겠습니다. strain은 마찬가지로 average decrease 위에서 우리가 각 속도를 추정할 때 AB 라인과 BC 라인 두 개를 생각을 했는데 이놈이 찌그러진다는 것은 둘이 각도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각도 위에서 얘기했던 이 두 개의 각도가 얼만큼 찌그러졌는지를 나타내는 게 shear strain 전단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에 따라서 이놈은 2분의 1 d 알파 플러스 d 베타가 되겠죠. 두 각도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각속도는 마이너스 d 베타였는데 이놈은 플러스 d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양이 커질수록 더 많이 찌그러졌다는 것이고 유체는 한번 이런 변화가 있으면 고체와 달리 레이스로 시간 변화율로 표현할 수가 밖에 없죠. 찌그러진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만약 찌그러진다면 계속 찌그러지니까 우리가 이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오직 rate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은 shear strain rate이 되는 거죠. 위에 각속도의 U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 XY 면에서 이 shear strain rate를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보면 부호만 바뀌게 되겠죠. 이놈을 입실론 XY 면이라고 해서 입실론 XY라고 보통 표현하고 이놈은 정의에 따라서 시간 변화율이니까 d 알파 dt가 되고 d 알파 dt 플러스 d 베타 dt가 되고요. 위에서 d 알파 d 베타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놈을 풀어 써보면 2분의 1 라운드 v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y 이와 같이 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유체가 이렇게 이 각도가 찌그러지는 것도 있겠지만 dx가 즉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쪽 방향으로만 스트레인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입실론 ii는 라운드 ui 라운드 xi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shear 전단으로 옆면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 각 방향으로 어떤 스트레인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3차원 어떤 요소를 생각한다. 이런 3차원 요소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것은 각각의
XY 면에 대해서 어, 존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AB, 여기서 A, B, C, 그리고 요 뒤쪽을 D라고 하면 AB 라인과 BC 라인에 관한 관계일 수도 있고, AB 라인과 BD 라인에 대한 관계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면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찌그러졌는지 이것들이 다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이제 텐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스트레인 레이스는 텐서형으로 표현을 하고 입실론 ij로 표현하고 요것은 입실론 xx, 입실론 xy, 입실론 xz, 또 입실론 yx, 입실론 yy, 입실론 yz, 입실론 zx, 입실론 zy, 입실론 zz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실론 xx, 입실론 yy, 입실론 zz 이건 이제 좀 쉐어와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시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니어 스트레인 레인 입실론 xx, 입실론 yy, 입실론 zz 이런 성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전체로 다 묶어서 우리가 이런 텐서로 표현을 하고 이런 텐서는 수학적으로는 대칭형이다. symmetric, second order. 텐서 인덱스가 ij 두 개니까 second order라고 부르는 거죠. 텐서라고 부릅니다. 왜 symmetric 하다면 우리가 변화량을 입실론 xy하고 입실론 yx 두 개는 같게 됩니다. 즉 y면을 해서 x방향으로 변화량이나 x면에서 y방향으로 변화량 두 개는 똑같아야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시메트릭한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정의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angular velocity하고 shear strain rate, 즉 얼만큼 각 방향으로 찌그러졌는지 또는 팽창 또는 압축되었는지 이걸 스트레인으로 정의를 하고 그거의 율로서 우리가 유체 운동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유체 좀 몇 가지 이 스트레인 레이트와 연관된 몇 가지 특성을 미리 다음에 쓰기 위해서 여기서 정리해 놓는 건데 요 특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velocity derivative, 즉 속도의 미분량, 예를 들어서 u, i, j 라는 것은 뭘까요? 이걸 공간상으로 표현하면 uij라는 것은 라운드 ui를 라운드 xj로 미분한 양이 됩니다. 자, 여기서 ui라는 놈은 여기서 i가 1, 2, 3일 때 u1은 뭐가 되겠습니까? u1은 우리가 아는 x방향 속도고 u2는 y방향 속도, u3은 z방향 속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x1은 x방향이고 x2는 y방향, x3은 z방향 미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속도를 각 공간으로 미분한 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볼티서티, 예를 들어서 볼티서티를 보자고 하면 여기서 오메가 잠깐만, 여기서 앞에서 볼티서티 W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볼티서티 중에 3번 성분, 즉 Z로 표현되는 성분은 XY면 우리 앞에서 유도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V, 라운드 X가 되고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놈을 써보면 이놈은 뭐가 되냐면 텐서 노테이션으로 써보면 라운드 U 2번이 되죠. 그죠? 이걸 J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놈은 라운드 UI가 되고 마이너스 U가 아니고 라운드 XI가 되고 이놈은 라운드 UI가 되고 라운드 XJ가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텐스를 표현할 수 있고 요걸 콤마형으로 표현하면 이놈은 UJ, I가 되고 마이너스 UI, J가 되겠죠. 그죠? 요 뒤에 콤마 다음은 미분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나누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놈은 UI, J 플러스 UJ, I가 되고 여기서 똑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서 2분의 1 UI, J가 되고 마이너스 UJ, I가 되면 그냥 UI, J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 앞에 정의에 따라서 이 두 놈을 조금 전에 여기서 유도를 해봤듯이 이놈이 볼티서티가 되죠. 각속도가 되죠.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놈은 입실론 IJ가 되고 두 번째 있는 이놈은 오메가 IJ가 되는 것이죠. 그죠? 앵귤러 벨로시티. 즉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의 어떤 속도의 디리버티브를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트레인과 회전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놈은 이제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가 의미하듯이 이렇게 두 개 합친 놈은 이렇게 시메트릭이 되고 이 회전 성분은 안티 시메트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뭐 이래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한 얘기로 가면 우리는 할 생각이 없지만 그런 걸 하게 되면 찾아낼 수 좀 더 의미가 생기겠지만 지금 이 정도에서는 그냥 저를 부른다. 시메트릭한 성분이 shear strain rate이 되고 안티시메트릭한 성분은 회전 성분이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조금 더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example을 한번 살펴보면 solid body rotation. 자, solid body rotation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통이 이렇게 있고 이 원통의 중심축을 가지고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원통 주변에 유동은 이렇게 되고 중심에선 속도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밖으로 갈수록 원통의 속도를 각 속도를 오메가로 하면 제일 바깥의 속도는 오메가 R이 되겠죠. 그죠? 밖으로 갈수록 속도 성분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유동을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의 속도 성분은 U는 마이너스 오메가 Y가 될 테고 V는 오메가 X가 되죠. 그죠? 이건 이제 그 극좌 표계로 표현하면 UR은 0이 되고 그죠? U 세타가 오메가 R이 되죠. 그죠? 이런 유동을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이걸
칼퇴 직교좌표계에서 표현하면 UV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 strain rate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train rate는 2차원이니까 그죠? 입실론 xy는 2분의 1 라운드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v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각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오메가는 각속도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오메가는 2분의 1 라운드 v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각속도 오메가 다트 xy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v를 x로 미분하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2분의 1 오메가 빼기 오메가가 되니까 입실론은 0이 되고 그죠? 스트레인 레이트는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속도는 오메가에서 빼기 마이너스 오메가를 빼니까 2오메가가 되고 그놈의 2분의 1이 되니까 이놈은 그냥 오메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각속도는 오메가가 되고 스트레인 레이트는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의 의미는 이것의 의미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각속도 오메가로 돌므로써 이 유동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유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유동이 상대적으로 그 속도를 갖고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동에는 비스코스 점성 스트레스는 유체 입자는 스트레스를 하나도 지금 받고 있지 않은 유동이 되게 되고 단지 오메가로 로테이션 회전을 하는 유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은 회전 유동이 됩니다. 자신의 유동은 회전하지만 스트레스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유동이 된다는 의미가 되죠.